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38살 보아의 시간과 47살 전현무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열애설이 아닌 열애설이었지. 그래서 왜 저들이 술을 처먹고 갑자기 라방을 켰는지도 약간 의아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좀 뭔가 둘의 모습이 좀 이렇게 친한 거 이상의 뭔가 느껴졌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이 술을 먹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어도 전현무와 박나래가 이걸 켰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 거야. 둘이 와 준내 친하네. 현무 오빠랑 나래 언니 되게 친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하필이면 그게 보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좀 뜬금없잖아. 보아랑 전현무 조합은 뭔가 이게 접점이 없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제 회사 SM이랑 이게 같이 이렇게 얽히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둘이 나왔는데 보아의 그 모습은 그 여자들도 이미 다들 알고 있어서 그걸 본 순간에 어머 보아가 현무 오빠 좋아하는가 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 여자들이 나오는 그런 플러팅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좀 좋고 그러면 막 말하잖아요. 진짜 하찮은 거 막 칭찬해 남자한테. 그래서 오빠 잘생긴 것 같아요. 막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오빠 오씨 팔뚝 봐. 오이 전완근 봐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오빠 향수 뭐 써요? 이러면서 이상하게 막 이렇게 스킨십을 살짝살짝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런 게 있어. 그거를 여자들끼리도 본 거지. 그래서 보면서도 저 현무 오빠한테 보아가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나이 많은 사람이 뭐가 좋다고 저러냐. 그런 댓글들도 많았거든. 물론 그 중간에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쓸데없이 박나래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뭐 박내래가 아깝니 뭐니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구설수에 올라오긴 했어. 근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아가 사과문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사과문을 어떻게 올렸냐면 지난 5일 SNS 라이브에 보여드렸던 경솔한 언행과 발언, 미성숙한 모습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얘기하고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언급하고 신뢰가 되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박나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족한 저에게 뭐 실망해서 그래서 죄송하고 한 번 더 자기를 뭐 이렇게 되돌아보게 됐고 앞으로는 이게 뿜뿜거리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사과문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성의 없어 보이지만 근데 이게 깔끔하지 이게 이 사과문이 왜 깔끔한 줄 알아 여러분? 요거는 당사자의 사과가 그러니까 박나래님께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는 이미 당사자가 쇼당을 친 거거든 이게. 당사자는 깔끔하게 쇼당을 친 거야. 그래서 나래님 미안해요. 그러니까 에이 괜찮아 보아야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못해. 그러면 요게 가장 깔끔한 거야. 그래갖고 뭔가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지만서도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 뭐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덕후 반응도 보면 생각보다 좀 관대했어. 잡아 죽이려고 할 줄 알았는데 약간 박나래한테 자기 빙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와 전현이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술 좀 그만 마시고 좋은 노래로 보답해라. 사과 그래도 지랄하는 거는 정병이 맞다. 사과했으면 됐다. 죽을 죄도 아니고 너무 심한 악플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가 항상 그 관대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확실히 느끼는 게 남초보단 여초가 더 관대한 것 같아요. 진짜. 박나래한테 사과만 했다면 술 좀 작작 마셔. 그래서 보아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걸로 실망시키지 마. 그래서 진짜 되게 관대하더라고. 그래서 오, 확실히 남초랑 또 다른 점이 남초는 죽을 때까지 패거든. 죽을 때까지 팬단 말이야. 그래갖고 한번 찍히면 남초 죽을 때까지 패는 건데 여튼간에 이 해프닝은 이제 이렇게 잘 일단락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 우선은 몰랐는데 보아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보아가 86년생이네. 그래서 38이라고 했지만 86년생이면 엄연히 마흔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치? 마흔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 그리고 현무 형도 47살이라고 했지만 어머니 말하면 이건 49 이제 거의 50이 됐더라고. 현무 형도 거의 나이가 50이야. 굉장히 늦은 나이지. 이미 이쯤 되면 현무 형 결혼 내려놓지 않았을까? 뭐 내 생각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요런 식으로 되면서도 느끼는 게 전현무라는 사람은 나이가 50인데도 아직도 그런 수컷미를
뿜뿜 뿜고, 보아도 막말로 말이 이게 38, 40이지, 40살에 이런 클래스가 어딨냐고 맞잖아. 그리고, 칠튼 좋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로제가 이번에 나오기 전까지, 아파트로 이제 브루노마스랑 히트치기 전까지, 대한민국 원탑 아리스트는 난 보아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솔로 가수 중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여가수라는 거는 이게 부정할 수가 없거든. 근데 왜 이 위대한 여가수가 50살이 된 전현무한테 그렇게 오빠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게 됐을 때 일단은 이거는 남자의 시간과 여자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 이게 너무 캐파가 커버리잖아. 그러면 진짜 고르는 게 힘들어져요. 남자를 진짜 고르기가 힘들어진다니까. 그래서 물론 뭐 보아가 옛날에 막 오리콘하고 휩쓸을 때 이미 천문학적인 돈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마 근데 그 천문학적인 돈이 내 생각보다는 많진 않을 거야. 내가 말하는 건 내 생각보다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번에 그 동방신기 재계약 사건을 보게 되면서 알게 된 게 아이돌 계약이 진짜 폭리 구조였거든. 착취 구조였단 말이야. SM도 그랬단 말이야. JYJ 사태로 변했는데 근데 보아는 그 이전에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 동방신기 이전 세대다 보니까 진짜 막 오리콘이랑 완전히 다 휩쓸었거든. 그거 치고는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반 사람은 손도 못 대러 엄청난 돈을 벌었겠지, 보아도 가지고 있을 건데, 문제는 저는 항상 느꼈던 게 제 고객들 중에서도 여자들이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 억대로 번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뭘 무서워하냐면 지금 남자들이 걱정하는 거 있잖아. 지금은 남자들이 이제 와서 이제 자기가 도축당한 걸 걱정을 하잖아. 여자들은 옛날부터 그걸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진짜로. 지금 와서 남자들은 도축 이제 와서야 이제 그렇게 당하구나 생각한데 내가 옛날부터 느낀 게 여자들은 이미 그 전부터 그걸 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 재산 캐파는 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맞추고 놓고 또 가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현무형 같은 경우도 뭐 말 그대로 뭐 600억 재산 서울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 근데 아니 충분히 600억이 있을 것 같지 않냐, 현무형? 600억이라는 돈이 말도 안 되는 금액, 상상도 안 되는 돈이긴 한데 600억까지는 없더라도 저 현무가 2, 300억은 없겠냐? 왠지. 한 그 정도는 있을 것 같잖아. 2, 300억은 있을 것 같잖아. 저 사람이 나름 그 프리 아나운서로 레게널 찍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보아급의 여자가 되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고르게 되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남자는 남자의 그런 수컷성이라는 게 그 남성성이라는 게 여자보다는 훨씬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전현무 현무형처럼 뭔가 이제 인기라던가 그리고 또 나름 또 뇌생남이잖아 현무형이 그리고 그 상태에 돈도 오질나게 많아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일전에 어반님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현무형이 막 20살 연하 아나운서랑 실제로 막 썸 났고 가장 최근에 몇 개월 전에 그리고 그 전에는 서울대 나온 15살 연하의 베이글에 탈골반이 있거든.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났고 그리고 그전에도 한예진 만났고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하다못해 10년 전이었잖아. 보아 28, 전현무 한 38이면, 야, 보아가 전현무를 웬만해 다 그랬단 말이야. 다 그랬을 건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딱 봐도, 보아가 전현무를 좋아하나 보네? 라고 봐도, 다들 멀뚱멀뚱, 다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요런 식으로 기우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남자의 시간과 여자의 시간은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고, 여자들은 여기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근데,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남자 중에서 저렇게 돈 많이 버는 남자가 몇이나 될 거라 생각해. 다들 고만고만하게 벌어, 보통. 그리고 저 나이 들을 때 그 고만고만한 돈도 없잖아, 남자가. 고만고만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인간 취급도 못 받습니다, 남자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느끼는 게, 여자들은 내가 얼마 전에도 느낀 건데,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게, 결혼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나이가 들면. 내려놓는 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어머니가 되지 못했다는 게,
그 남자보다 더 크리티컬하게 오는 것 같아.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더 오는 것 같아. 어머니가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못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이제 뉴욕 맨하튼 이런 데 가면 진짜 고급 펜트하우스 때 외제차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들 되게 많아. 혼자 독신남들 되게 많아 그쪽에는. 그런데 많으면 막 젊은 여자 막 끼고 다니거든 실제로. 그러면 남자들 입장에서 그런 남자들의 인생을 남자가 남자를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 할배 쩌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 실질적으로. 근데 여자가 여자를 봤을 때 약간 비슷한 캐릭터가 마돈나 같은 캐릭터가 있잖아. 막 연하남 후리고 다니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여자들은 또 그 모습들 자체를 뭐 진심으로 존경하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독신 남자 연예인이 있다고 해도 이서진 같은 사람들은 보면 대단하잖아. 내가 봐도 이서진 되게 전형적인. 근데 똑같은 독신으로 이게 지금 살고 있지만 김사랑도 오질나게 이쁘잖아. 지금도 이쁜데 근데 여자들이 김사랑을 보는 느낌이랑 남자들이 이서진이 보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그게. 그리고 김사랑이 또 이제 똑같은 상태로 또 이제 이서진이 나이가 됐을 때 또 보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들이지.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남자는 뭔가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상방이 조금 더 뚫려 있는 그런 그런 느낌이 있고 여자는 대신에 바닥이 준데 단단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건데 이거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나고 다시 한번 후려봤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천장 뚫고 비록 나는 그러기엔 글러먹었지만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천장 뚫고 올라가가지고 좀 이렇게 어리고 이쁜 여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